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강좌 26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이제 하나씩 개념을 짚어보게 될 텐데요. 298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래가치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그 개념은 설명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의미예요.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적용되는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일까? 그럼 현재 일원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일시불이고 N년 후에 얼마일까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미래가치야. 그래서 조합 맞춰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이제 주어졌을 때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인지 알고자 할 때 그 적용되는 자본하는 계수를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잘 되어 있지만은 0이고 2고 2고 3이다. 그 0은 현재고요. 1, 2, 3은 미래를 말하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연후로 이제 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적인 자료가 이제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연간 10%라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논할 때는 개념이 방금 논했던 것처럼 이자율을 알릴 때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가 될까라는 걸 알고자 할 때 적용되는 자본하는 계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을 했다. 그럼 얘가 3년 후에 얼마가 되냐? 알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게 일시불 내가계수. 그러면은 1억 원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불이야. 일시불을 집어넣었을 때 3년에 얼마냐 알고자 하는 거니까 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죠. 1억 원의 미래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야. 그럴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R하고 기간 딱 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자율이 10%니까 10%를 적용하고 3년 후니까 3년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재 일원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현재 일원이 N년 후에 얼마가 될까? 그럼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문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랑 일시불 현가계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정도만 출제를 해요. 그럼 일시불에 1억 원이 있죠?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공식은 우리가 논했었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 그럼 1 플러스 R이 10%를 했으니까 0.1에 3년 후죠. 그 이자가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몇 년은 발생한다? 3번 발생하죠. 1번, 2번, 3번. 누적된 거니까 복률을 계산해서 3승 이렇게 합니다. 그럼 1.1의 3승은 1.1을 3번 곱하면 1.331이 나와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 1억 3,3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억 원은 불입한 원금이고요. 그리고 3,310만 원은 복리로 계산된 뭐다? 그 이자액이 되는 거지. 지금 보신 것처럼 일시불 집어넣었을 때 이건 나중에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거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렇게. 자체는 너무 간단하니까 계산은 좀 힘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금의 이제 내가계수가 설정이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거기 이제 개념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이야. 그러니까 1원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됐으니까 연금이고, 그리고 이자를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요거를 이제 줄쳐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 개념은 요거니까. 그러니까 1원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고 N년 후에 알고자 하는 거니까 N년 후 미래잖아. 그 조합 맞춰보면 연금의 내가계수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 연금의 내가계수는 이 매년 반복되는 금액이 N년 후에 얼마인지, 즉 연금의 미래가치를 알고자 하는 자본하는 계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이 됐죠. 계산 문제로 기출이 돼서 그 계산 문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0이고 1이고 2고 3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연금은 이제 우리가 연금 내가계수, 연금 개념은 전부 다 기말불입을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년 말 3천만 원씩
3년 동안 불입했을 때 이자율은 10%예요. 3년 후에 얼마가 될까라는 그 문제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계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매년 말 3년 동안 불입한 거니까 3번 불입해요. 같은 금액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고 3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미래가치. 그 문구를 보면 연금의 내과계수를 적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불입한 3천만 원은 매년 말이니까 기 말에 요때 3천만 원 불입을 하고요. 두 번째도 불입할 때 요때도 3천만 원 불입을 하고 세 번째도 3천만 원 불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 같은 금액이 반복돼서 연금액이 나오고요. 여기가 연금액이 반복됐을 때 이게 3년 후에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이니까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 연금의 미래 가치, 반복된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려면은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를 해야 됩니다. 연금의 내과계수 이자율 여기서 예를 든 게 10%고 3년 후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 공식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연금의 내과 공식이 R분의 1 플러스 R 가로치고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이제 뭐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뭐 공식의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일시불이 3개 있다는 뜻이죠. 일시불 3개 정도 있으니까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3개를 반복해서 풀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20년치가 주어졌다. 그러면 20년치에 대한 내용은 그냥 연금의 내과계수 20년치가 얼마다라는 거로 숫자 자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될 때는 이렇게 3년 이내로 이렇게 짧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봤을 때 첫 번째 3천만 원 일시불 개념으로 하면은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R이 10%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첫 번째 불입하면 이자가 몇 년치 붙냐면은 한 번, 두 번이 붙죠. 매년 말 불입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 2승 하면 돼요. 그럼 1.1의 제곱은 1.21이야. 그럼 3천만 원에다가 1.1 곱하면 얘는 3,63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불입한 3천만 원 또 있죠? 얘는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잖아. 1 플러스 0.1에 그냥 1승이니까 1.1만 하면 되지. 3천만 원에다가 1.1 하면 3,300만 원이 되고 마지막 불입한 3천만 원은 돈천일 때 불입한 거니까 이자가 안 붙지. 그냥 3천만 원이 됩니다. 합치면은 9,930만 원이 이 당시 이제 정답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보다 더 어렵게 내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매기간마다 반복됐을 때 그 나중에 얼마냐 물어보는 적용되는 것이 연금의 내과계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제 부담 없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의 내과계수에 대한 논리. 그러면은 총 9,930만 원인데 이 중 9천만 원은 불입한 원금이고요. 930만 원은 은행에서 복리로 계산해준 이자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연금의 내과계수가 나오면은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역수관계가 감치행계수라 그랬어요. 감치행계수는 이제 거기 개념은 명시가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감치행계수는 미래 목표액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N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치행계수는 N년 후에 1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N년 후에 1원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이 목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하는 게 감치행계수예요. 그래서 이제 매기간 적립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 특정 시점에 어떤 목표액이 제시가 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감치행계수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역수관계가 되겠죠. 역수관계가 이제 감치행계수가 나옵니다. 이 보통 이제 적금 상품에 은행 가시면은 적금 상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목돈 만들기 적금 상품. 연금의 내과계수처럼 같은 금액을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얼마냐는 적금 상품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는 몇 년 후에 뭘 하겠다, 뭐 자동차 바꾸겠다, 집을 사겠다라는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치행계수는 이제 여기다가 0이고 1이고 2이고 3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3년 후에
집을 마련할 자금을 그 3년 후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후에 집을 마련하게 한 자금이 9,930만 원이 필요한 거야. 그럼 9,930만 원, 즉 3년 후에 9,93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표액이 되겠죠. 예, 목표액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3년 동안 모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씩 적립하면 되는지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하는 거죠. 이 적립액, 그러니까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알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를 감책임 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책임 계수, 다시 말씀드려요. 감책임 계수란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감책임 계수다. 그러면은 N년의 목표액에다가 감책임 계수를 적용하면은 이 적립액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자율 10%로 하고 3년 동안에 모으는 금액이랑 이렇게 적용을 시켰죠. 그러면은 이제 9,930만 원을 이자율 10%로 적립했을 때 얼마씩 마련하면 될까? 분배하는 거니까 반대니까 얼마씩?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매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모은 금액이 총 9천만 원이죠. 그 부족한 930만 원 은행에서 이자를 쳐주는 거지. 복리로. 그러니까 연금의 내각에서는 정반대지. 연금의 내각에서는 기말에 이제 모았을 그 기말에 이게 똑같은 적립했을 때 이게 나중에 합친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인데 비해서 요거는 합친 금액을 다시 펼치는 거죠. 펼치는. 그래서 연금의 내각계수하고 감책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감책계수는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해요. 이게 연금의 이제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한 논리고, 그럼 현재 가치도 있겠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이제 301페이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개념은 이제 현재 가치 계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나옵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럼 일시불 현가계수는 N년의 1원이야. 1원이 하나예요. N년의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N년의 1원인데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일시불 현가계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죠. 0이고 1이고 2고 3이야. 3년 후에 예를 들어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3년 후의 금액이야. 그러면 투자는 언제예요? 현재 할 거 아니야.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겠지.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이 1억 3,310만 원이 될 거 예상된 부동산이 그러면은 투자는 그 현재 시점으로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요거를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 금액이 땡기는 금액이 뭐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에 주어졌어. 일시불 하나가 주어지니까 일시불이고, 이 금액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알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일시불이 주어졌을 때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얼마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곱하기 여기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라고 해서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하면 됩니다. 그 이자율은 이제 10% 공통했고 몇 년 땡겼어요? 한 1년, 2년, 3년 땡겼죠? 3년으로 이제 당기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얼마가 나올까? 그럼 계산할 때 일시불 금액이 1억 3,310만 원이었었고요.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이 있었죠?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이 어떻게 돼? 현가계수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R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자율 할인율 집어넣어야 되죠. 10% 0.1이고 매년 땡겼다. 1년, 2년, 3년 땡겼으니까 N에다가 3승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논했던 건 1.1의 3승은 1.331이잖아요. 분의 1이니까 곱하기죠. 그 곱하기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1억 3,310만 원 1.331로 나누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된다? 1억 원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할인율이 10%였을 때 3년 후에 1억 3,310만 원하고 현재 1억 원은 같은 가치, 즉 등가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뭐랑 반대야? 할인율 이자율이 똑같으면은 현재 1억 원은 3년 후에 얼마냐? 1억 3,310만 원. 3년 후에 1억 30만 원은 현재 얼마냐? 1억 원. 그럼 두 가지 금액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역수관계.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랑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기본 논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계산 문제가 이제 28회 때 이게 나왔었어요. 너무 쉽게 나왔었죠. 그 당시 1억 원,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있었어요. 그럼 1억 원은 5에다 집어넣고 할인율이 7% 줬기 때문에 1.07에 5승으로 나누면은 그냥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를 낼 때는 그 다음에 보면 연금의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현가계수가 있어요. 연금 현가계수 위주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연금 현가계수는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개념이 나오죠. 매년 이런 식 이렇게 나왔잖아. 매년 이런 식이니까 1년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라는 게 문구상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된 거야. 일시불로. 그래서 이제 그 일시불로 수령한 거니까 현재 수령한 거죠. 현재 가치가 나왔고 매년 반복된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 내용인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를 논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0이고 현재고요. 1이고 2고 3이다. 계산 문제를 주어질 때는 기간이 짧게 주어져야 돼요. 길게 주어지면 길게 주어진 그 자본한계 숫자 자체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굳이 그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산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연금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이 연금은 수혜자가 됐어요. 근데 매년 말 간단한 금액이 나왔어요. 매년 말 2,000원씩 3년 동안 받을 연금 수혜자다라고 가정하시 기 바랍니다. 그때 수령하면 총 얼마 수령한다? 6,000원 수령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연금을 그때 수령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얘를 일시불로 받는 걸 선택한 거야. 일시불로. 그러면 한꺼번에 주세요라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6,000원 다 줄까? 6,000원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받을 연금을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리 받겠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할인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1년 후에 2,000원을 현재로 땡기고 1년치 땡겨서 할인해서 주고 2년 후에 2,000원은 2년치 땡겨서 주고요. 3년 후에 2,000원은 3년치 땡겨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 반복됐으니까 연금액이야. 그리고 이 금액의 연금액, 매년 반복되는 연금액의 일시불로 환원할 때 금액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요거를 지금 알고자 하는 거구나. 현재 가치. 그러려면은 매기간 반복되는 연금액으로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10% 이자율로 매년 3년이야. 근데 연금 현가계수 공식이 있어요. R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1번 안에 풀면 되는데 이게 짧게 주어질 때는 그냥 일시불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시불 3개 쓴 거니까 일시불 3개 있는 거를 하나씩 계산해서 그 금액을 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원을 얘는 1년치를 땡기면 아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일시불 현가계수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그냥 땡겨. 1 플러스 0.1에 매년 1승. 그러니까 1.1로 나누면 돼. 그 2,000원을 1.1로 나눈 숫자를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요것도 몇 년치만 땡기면 돼. 똑같이 1 플러스 0.1에 매승 2승으로 1.1로 나눈 숫자를 시험지에다 표시하면 되고 3년 후에 이거는 3승으로 땡기면 되잖아. 그 숫자를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때는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원 이하는 절사하라, 뭐 10원 이하는 절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1원 이하는 절사한다고 가정하면은 합하잖아. 그럼 이 금액 얼마 나오냐? 4,97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령 6,000원 수령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일시불을 받기를 선택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1,030원 있죠. 1,030원을 할인한 4,970원을 일시불 금액으로 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매 기간마다 받을 연금을 어떻게 일시불로 받기로 할 때 적용되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계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의 내과계수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자주 활용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하게 1분이 아니라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포기만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아마 이제 전체 부동산학 개론, 구체적으로 투자, 금융, 감정평가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제일 활용도가 많은 자본하는 계수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303페이지에 나오는 저당상수가 된다. 저당상수는 특히 금융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 언제 받아요? 현재 받았잖아. 대출 현재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니까 기간별로 나눠서 갚을 때 적용되는 것이 저당상수예요. 근데 저당상수를 적용할 때는 전제 주의사항이 그 첫 번째 줄이 있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아니에요. 금융론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저당상수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꼭 원리금 균등 분할 요거까지 이제 주의하셔야 돼. 방법으로 대출금 언제 받았어? 현재 받았어. 상환 언제? 미래 상환해야 돼. 그래서 현재 대출받은 금액에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될 그 매기 상환액을 하지 마시고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 합계인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거야. 다시 저당상수는 현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앞으로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보다 저당상수. 근데 항상 전제적 무슨 방법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걸 상환하는 금융론의 테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당상수가 이제 가장 활용도가 많다 그랬어요. 이 저당상수. 그래서 이걸 화폐시장 가치를 안 하시는 분들 결국 나중에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저당상수 때문에 그래. 저당상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저당상수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건드리게 되고 그리고 한번 포기했다가 기출문제 쭉 보다 보면은 풀만한 문제들이 많어. 결국 나중에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 저당상수 똑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0이고 현재죠. 그리고 1이고 2고 3이야. 그럼 현재, 이게 현재라고 그랬어요. 현재 대출을 받은 거야. 얼마 받았냐면은 4,970원을 대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받았어. 대출 금액에 나오죠. 근데 4,970원을 대출, 그 큰 금액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갚기가 어렵잖아. 이걸 몇 년 동안 갚기로 했냐면은 3년 동안 갚기로 했네. 현재 대출 받은 금액을 그 3년 동안 앞으로 갚을 내용으로 이걸 분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은 이 매기간마다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야. 은행에서 갚을 때 원금도 이자도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출 금액에 대한 매기간 상환하게 될 원리금 상환액. 이때 원리금 상환은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금 합한 거라 그랬죠. 대출 금액에 대한 매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자본하는 계수로서 저당상수. 그 곱하기 저당상수 하시면 돼요. 저당상수 데이터는 주어져요. 그럼 이자율 10%로 하고 3년 이렇게 하잖아. 그럼 빌린 돈은 4,970원에다가 3년 10% 저당수를 곱하면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2,000원이죠. 2,000원, 매기간마다 2,000원, 2,000원씩 갚는 거야. 그럼 총 은행에 상환한 돈은 얼마 갚아요? 총 6,000원 갚는 거지. 6,000원 중에서 4,970원은 대출 원금이고 나머지 1,030원은 뭐죠?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랑 반대야? 연금의 현가계수랑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기간마다 2,000원, 2,000원 3년 동안을 한꺼번에 하면 이 금액인데 이걸 다시 쭉 펼친 거를 말하죠. 그래서 저당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제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현재 빌린 돈 앞으로 나가야 될 원금이자 합계인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것 중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건 저당상수고, 잘 언급이 많이 하는 저당수고, 계산 문제를 만약에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시불은 이제 28일에 나왔다 하도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계산으로 출제할 수 있는 타겟팅이 되는 것이고, 이때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 굳이 암기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일시불의 내과와 일시불의 현가, 즉 1 플러스 R의 인승, 1 플러스 R의 인승분의 1 이런 두 가지 일시불의 개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도출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책의 예제는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내진 않아요. 데이터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는 6가지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주 보셔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04페이지 보면은 그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잔금이란 말하고 상환금이란 말은 아시잖아. 상환금은 대출 받은 거잖아요. 대출 받은 것 중에 상환금은 갚은 돈, 안 갚은 돈. 그쵸? 대출 원금 중에 상환한 원금이 차지하는 상환한 원금을 우리가 상환금이라 그러고 그 상환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잔금은 뭐야? 아직 안 갚은 돈이야. 그럼 잔금은 대출 원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야. 미상환된 원금 우리가 잔금이라 그러잖아요. 대출 원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그러고 그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에 대한 논리인데 이게 이제 필요한다. 문제를 풀 때. 그런데 그 상환 비율, 대출 원금 중에 상환한 원금이 차지한 비율과 대출 원금 중에 미상환된 원금이야. 미상환된 원리금이 아니라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잔금 비율입니다. 그 합하면 얘는 1이 나오겠지. 그쵸? 상환 비율이 40%면은 잔금 비율은 60%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환 비율 물어보면은 잔금 넘어가 1에서 잔금 비율 뺀 것이 상환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중에서 둘 다 계산할 필요가 하나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계산될 때 잔금 비율을 계산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잔금이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금의 우선은 화폐 시장 가치 요구 중에서 연금의 평가 기술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연금의 평가 기술을 이용하여 미상환된 잔금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금비 항상 뭐 가져간다? 연금의 평가 기술 가져간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 밑에 304페이지에 잔금 비율 나오고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해놓고 잔금 비율 등장했잖아. 잔금 비율은 결과적으로 공식은 대출 원금 중에 잔금액이야. 미상환된 원금은 잔금액이야. 그게 잔금 비율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그 잔금 비율 보면 끄트머리 나오죠. 연금 평가계수 가져해요. 밑에가 분모도 연금 평가계수, 분자도 연금 평가계수죠. 다만 밑에 연금 평가계수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연금 평가계수는 뭐다? 나머지 잔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오른쪽에 이제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이 실제 이제 14회 때 나왔던 예제 가지고 만든 건데 10년간의 매월 원리금 이제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에 5년의 융자 잔고를 계산하는 잔금 비율 이렇게 물어봤어. 단소장 있겠지? 연금의 현가 계수가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 연금 현가 계수 5년, 10년, 15년짜리를 저희 보고 계산하게 하겠어요? 그건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추체가 주죠. 그러면은 그 잔금 비율에 대한 논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보는 거냐면은 0이고 0이 현재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이야. 쭉쭉쭉 가서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이야. 근데 현재 돈을 얼마 빌렸다 그랬어요?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언제 잔금 비율 계산하는 거야? 5년 동안에 상환하고 5년의 그 현재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이 얼마일까? 요거를 이제 지금 여쭤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5천만 원이 대출 원금이잖아요. 대출 원금이 5천만 원 있으니까 요거를 몇 년 동안 갚는 거야? 15년 동안 갚는 거지. 그럼 이거를 몇 개로? 5천만 원을 15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15개를 쪼갤 때 은행에 원금하고 이자 합계를 갚을 거 아니야. 그럼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돼. 원리금 상환에 이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지. 이때 뭘 써요? 이때 이게 빌린 돈을 쪼갤 때 원리금 균등으로 그때 적용되는 게 저당상수 적용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대출 원금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저당상수 하는 거야. 저당상수가 지금 10% 이자로 몇 년치? 15년치지. 그럼 빌린 돈에다가 저당상수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15개로 쪼개지잖아. 그 원리금 상환액에 나온다 그랬어요. 원리금, 빌린 돈 저당수가 원리금 상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린 돈 저당수 원리금 상환에 나온 상태인데 지금 몇 개를 갚았어? 5개를 상환하고 남은 잔금액이 얼마냐? 5년에. 이걸 여쭤본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원리금상에 나왔어요. 15개가 나온 거죠. 원리금 이게 15개가 됐어. 그럼 5개를 갚았어. 나머지 10개가 남았잖아. 나머지 10개가 남은 거를 언제 시점으로? 5년 후 그 현재 시점 다 땡겨본 거잖아, 이렇게. 그쵸? 같은 금액이 몇 개 있어요? 같은 10개가 남았지. 같은 금액이 남아서 연금이잖아. 그럼 나머지가, 요 금액이, 나머지가 연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금 연금액이 남았고, 5년 현재를 땡겨야 되겠지. 연금의 뭐죠? 현가계수가 되겠지. 이때는 나머지가 10%인데 나머지가 몇 개 남았어? 10개가 남았잖아. 10년짜리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온다? 이게 잔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왜 책에 나온 공식이 나오냐? 그럼 풀업서 보는 거죠. 대출 원금이야. 곱하기 이게 저당상수지. 저당상수가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10%, 15년분의 1. 이 저당상수를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왜? 저당상수랑 이 연금 현가계수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역수관계라 그랬잖아. 역수관계. 그러니까 분의 1이야.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10년짜리가 뒤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분의 1 곱하기 이거야. 그럼 뒤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위로 올라가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올린 거야. 올리면은 뭐가 나와요? 요거 위로 올리니까 연금의 똑같이 현가계수가 되고 10% 나머지 10년이죠. 그러면 요거 있잖아.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분모는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 분모는 무슨 기간? 전체 대출기간이고 왜 나머지 10년은 뭐야? 나머지 잔여기간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잔금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비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구한다는 것은 연금 현가분의 연금 현가인데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나머지 잔여 기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15년치랑 10년치를 10%로 적용해서 연금 현가계수 조합을 구하기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서 만약에 슈퍼마켓 계산기를 들고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한다. 이걸 구한다. 그러면 이거 100분 동안에 이거 구하는데 시간 다 날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15년짜리가 주어졌지. 10년짜리가 주어졌잖아. 15년짜리가 얼마 주어졌어요? 93 얼마 주어지고 15년 75 얼마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93 얼마분에 75 얼마를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75를 95로 3으로 나누면은 80 몇 %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은 1이 나온다. 그리고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잔금 비율을 구하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잔금 비율을 잔금 비율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근데 연금 현가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냐?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계수분의 연금 현가계수다. 밑에는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나머지 잔여 기간이다. 이거를 우리가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잔금 비율을 구하면은 여기다 1에다가 잔금을 빼면은 상환 비율은 그냥 종속적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럼 잔금 비율은 그러면 복잡하냐? 그렇지 않더라. 밑에는 전체 기간짜리, 위에는 나머지 잔여 기간짜리 연금 현가계수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구하면은 큰 지장이 없다. 라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객관식 지문 나올 때는 화폐 시장 가치 얘네들을 이제 한 4개 정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 관계를 하나 정도 나와가지고 화폐 시장 가치가 이제 하나의 문제로 29회 때처럼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28회 때 기출문제, 아니 27회 때 기출문제 말고는 지문보다는 계산이 좀 더 편하게 와닿는 시기가 있으실 거야. 그때가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담 없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시 투자의 개념 들어가서 현재의 현금 지출과 미래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 그래서요. 그래서 현재랑 미래라는 시간 정체를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의 현금 지출은 투자의 개념이 확정적이죠. 그리고 현재 미래의 시간적 조정해서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돼? 미래의 현금 유입액이잖아. 그 미래의 현금 유입액이 뭐가 있을까라는 현금 흐름이 논리가 나오게 돼요. 이게 5번째 논리로서 307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유명한 현금 흐름이 있고요. 학교는 투자 파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307페이지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많이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실 거야. 기출문제 들춰보면 전부 다 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뭔지 그 다음 308페이지에 영업현금흐름 산정이 있죠. 아마 그 별표가 다 돼 있으실 거야. 엄청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거기부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여기 그 투자 분석과 연결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